자, 안녕하세요. 뉴스 장터지기 정지학입니다. 오늘도 서정신의 지금 대전시청은 그리고 59초에 네, 서정신 서정신의 리포트. 시청 리포트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네, 잘 지냈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저기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반응이 어때요? 여기 여러 차례 이렇게 우리가 해보니까. 첫 번째 반응 어떤 놈, 어떤 X. 뭐 하여튼 기분이 나빴는지 음. 너는 현직에 있을 때 잘했냐, 나간 데 며칠 됐다고 계속 까대기만 하냐, 지 주제는 모르고 까기만 한다 라고 악담하는 분도 있고, 또 그중에 또 한번 칭찬해줬더니 칭찬해준 중에서는 좋다. 칭찬 좀 해줘라. 그건 개념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바둑을 두잖아요. 바둑을 잘 둔다고 코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마라톤 선수가 자기가 잘 뛴다고 그래서 그 코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코치는 코치 나름대로 논리가 있는 건데 우리 그 서정신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노조위원장을 하면서 시정 전체를 이렇게 바라봤던 그런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나와 보니까 이렇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봐서는 그 합리적인 지적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 야, 그런 부분도 있었느냐 이런 부분도 있어서 이 시정의 발전의 어떤 참고 자료로 아주 좋다. 이번에 저는 우리 한번 그때 관피아 정피아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게 우리 정재학 선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관피아 정피아 사실 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적절한 어떻게 보면 역량이 있는 사람이 앉혀져서 일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내가 서정신 위원장 편 들어갖고 차라리 관피아가 낫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인마 거기 가서 왜 공무원 편드냐? 네가 뭐 공무원한테 뭘 붙어갖고 해먹으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 관피아에 대한 이미지가 나쁘잖아요. 마피아. 니들이 다 해먹는다 그런 건데 우리가 주장하는 거는 관피아도 부분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 써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 그런 뜻 아니에요? 맞습니다. 관피아가 다 쓰면 안 돼. 다 예를 들어서 쓰면 뭐 안 되지. 그 자리가 뭐 자기네들을 위한 자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관피아 중에서도 진짜 부드럽고 리더십 리더십 있고 있고, 조직 장악 잘하고 전문성 있고. 있어요. 그럼. 지금 곳곳에 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가는 거지. 어디 대충 놀다가. 그렇지. 관피아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무나 다 이렇게 아무나 자리를 가는 게 주기 위해서 아니지. 해서는 안 되지. 예. 어쨌든 좋습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할까요? 오늘은 우리 서정신 위원장이 고시 문제를 걸고 왔습니다. 상당히 예민한데 이게. 지금 실국장들이 눈 뜨고 쳐다보는데 이거 잘못 나갔다가 뺑이 튈지도 몰라요. 근데 아무튼 서정신 위원장이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고시의 폐단, 고시의 문제점. 뭐야 문제점?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뭐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마디 하면. 고시가 시청을 장악하다. 뭐 그런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대전시의 이제 2급, 3급 그 간부가 총 19명입니다. 19명. 19명. 19명 중에 고시가 15명입니다. 몇 퍼센트야? 그러면 한 70% 되네? 뭐 한 80%. 근 80%까지 가네? 거기에다가 비고시 출신들은 딱 1명. 그나마 또 1명은 개방형직이라 감사위원회는 또 감사원 출신이 또 내려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다 잡아먹은 거가 고시다라는 것이고, 이제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는 더더욱 고시에 밀물이 들어온다 이거지. 그렇습니다. 이상급 문제가 아니고 밑에 사무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비고시는 국장 자리는 쳐다보지도 말라 이런 뜻인가? 맞습니다. 쳐다볼 수가 없는 거지. 그래. 심각하네. 쳐다보면 고개 아픕니다. 아니 근데 왜 고시가 하면 문제야? 뭐가 문제야? 좀 뒤져보고 누가 있는지. 먼저 누가 뒤져보고? 고시인지 아닌지를 알아야지. 우리 왜냐하면 뭐가 내가 문제인지 보기에는 어디 시청의 계장님들도 이 어디 구청에서 온 사람들은 모를 거야 이거. 솔직한 얘기로 내가 알아. 맞습니다. 한번 설명을 해봐. 제대로 누가 고시 출신이 보니까 3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7급부터 아니면 9급부터 시작해갖고 그냥 산전수전을 겪고 오신 분들. 맞습니다. 김추자, 그분 잘 알아. 자치문건 목장. 장시득 도시주택본부장하고 운영훈 교통국장. 국장님. 문국장 봐봐. 그러니까 요번에 교통 문제
그 싸움 속에서 아니, 이분은 원래 훌륭해. 훌륭하시지. 정책 능력도 있고 리더십도 아이고, 있고 그럼. 좀 이 말수가 좀 적은 게 좀 문제는 있어. 문용훈 과장님은. 근데 그 나름대로 카리스마가 있겠지. 있나? 그 다음에 고시 출신은 얼마나 많은지 한번 내가 못 읽겠어. 한번 읽어줘. 누가 그렇게 많아? 잘못 아이고. 읽었다. 욕 바가지는 먹겠네. 일단 하여튼 2급 두 분 닭이고 뭐 나머지 15명이 고시 출신이구나. 뭐 고시 다 차지했으니까 뭐 네. 굳이 뭐 나머지 국장들은 닭이다. 아, 그래도 읽어줘야 돼. 아니 가면서 아니 기획조정실장 김주희 실장이 지금 행안부에서 내려오신 곳이고 임재진 정책기획관, 박어룬 시민안전실장 이분은 어디 외국 교육 갔다 오셨대요. 2년 동안 갔다 왔지. 유세종 일자리국 문창룡 과학산업국장, 최시복 공동체지원국장, 한선희 문체국장, 이강혁 보건복지국장, 손철웅 환경녹지국장, 박재화 트램광역본부장, 양승찬 의회 사무처장, 정무호 수도사업본부장, 임무 인재개발원장, 이동환 건설관리본부장, 전재현 보건환경연구원장 전부 다가 고시, 지방고시, 국가고시, 고시 출신이라는 얘기야. 그런데 그런데 나 젊어 이게. 아니 어쨌든 간에 뭐 고시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젊어서 이제 뭐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하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그게? 응? 고전에 하나 또 이제 빠뜨린 게 있는데 뭐예요? 비고시 출신 이제 3명이라고 그랬는데 예. 요번 인사에서 장시드 억지로 국장하고 올라가요, 문유 국장 억지로 올라가는 겁니다. 진짜, 야. 아니 그럼 그 전에는 그거보다 적었어? 당연하죠. 없었다는 거죠. 여기도 원래는 고시 출신이 가는 걸로 돼 있는데 너무 갖다 넣어보니까 너무 많거든. 그래서 그나마 배려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는 다음번 인사에서는 고시 출신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문제는 4급 고시 출신이 또 많아. 지금 서기관 있는 사람들이 국장을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네, 그렇죠. 김기환 대변인, 정재용 창업기업산업국장, 김용두 마케팅과장, 또 노기수 도시재생과장, 민동희 중앙 파견 나가신 분, 박지호, 김기홍, 서경원 정보 담당관 이런 분들이 고시 출신들이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곧 올라갈 타이밍이 왔단 말이야. 이 밑에 5급들도 고시가 아주 수두룩 총 한 40명 정도. 고시가. 그러니까 실국장의 인원이 19명인데 고시 출신들이 4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5급에서 4급 올랐는데 뭐 엄청 오래 걸려야 이제 7, 8년 이렇게 걸리는데 고시 출신들은 그 이제 3급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예를 들어 15년이라고 하면 30년만 근무해도 3급에서 15년을 근무해야 되는 거야. 15년을. 그러니 이 젊은 사람들이 가서 차지하고 있으면 뭐 일반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뭐 그림의 떡이지. 아니 내가 보니까 우리 위원장이 본인이 고시 출신이 아니니까 고시 출신을 그냥 질투하는 거 아니야? 뭐가 문제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아니 뭐 열심히 공부해서 됐으면 되는 거지 뭐. 어? 뭐가 문제예요? 한번 설명을 해.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냐? 이분들은 기한을 한 번도 안 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오늘 출신들이 있으니까 알지만 기사 안 써본 사람들이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기자 안 하다가 아버지가 언론사 사장이라서 아들이 냅다 기획관리실장 오는 거야. 그러면은 지가 뭘 한다고 기사가 어떠니 저떠니를 막 평가를 해요. 그럼 괴롭지. 자기는 써보지도 않으면서 고충을 몰라. 고충을 현장에 몰라. 바로 그 얘기더라고. 기한을 쓰려고 그러면은 전체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다 무엇을 담을까? 나중에 이제 민원 사항은 없을까? 민원도 염두에 두고 진척은 잘 될까? 효과는 어떻게 날까? 등등 종합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문제점도 살펴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체크만 하는 사람들은 들은 풍어론이 있어가지고 야 이것도 한번 검토해봐 저것도 한번 검토 더 복잡해지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그림을 그린 거는 호랑이를 그렸는데 이게 늑대가 됐다. 결제 과정에서 위해서 그렇지. 늑대도 아니고 뭐 이게 달팽이가 되고 왔다 갔다 이렇게 이제 돌아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본래의 목적대로 갈 수가 없다. 그렇다 그러면은 일반 시민들의
이 서비스 질과 대전 발전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거죠. 그러면 이것도 저 뭐 사시 없애듯이 행시도 없애야 돼요. 궁극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근데 뭐 이 반드시 그래요? 반드시 그게 필요하다. 그냥 대안적으로 생각한다면 아이 고시가 이제 5급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6급부터 시작하든 7급부터 시작하든 고시를 하향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실무도 해보고 그 다음에 관리자도 하고 또 승진하는 시간이 여러 단계를 가니까 그 매너리즘에도 안 빠질 수가 없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5급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3개 다니면 끝이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고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고시가 실국장을 다 장악을 한다. 아직도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남았다라고 하면 시장 말 들어먹겠습니까? 행정고시라고 하는 하나의 그 통과 의뢰로 가지고 평생을 자기한테 혜택을 준다고 그러면 매너리즘 빠질 수 있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고시도 사법고시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시청의 하는데. 사무관님들이나 이제 서기관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내가 여기서 이 업무를 수행을 충실히 하고 어떻게 보면 좋은 성과를 거뒀을 때 내가 하나로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어떻게 보면 인사권자인 또 시장의 말에 잘 따를 수가 있는데 이게 올라갈 게 없다 그러면은 인사권자 얘기가 내한테 힘으로 안 와닿는 거지. 당연하죠. 그게 이제 문제라는. 그렇다 그러면은 경찰이나 군인들처럼 뭐 계급 정령제 하자. 그것도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래야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을 거 아니냐. 꿀다리처럼. 비율을 제한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위헌 소지가 있고 계급제 그 정년을 하는. 그래서 또 다른 문제는 뭐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공무원법에 의해서 이제 공무원이 이제 직업 공무원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사권자는 기관장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그렇죠. 할 수 있으니까 인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정하는 거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또 그래서 그걸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조정하는 건 기관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뭐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렇죠. 다만 강제 퇴출을 하거나 강제로 이렇게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그만두게 할 수 있는 거는 직권남용이고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거와 이제 준하게 이렇게 보내고 하는 거는 말하면은 서기관 중에서 중앙 무대를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은 우선적으로 승진해주겠다라든지 예를 들면은 그러면은 자기가 길을 써서라도 중앙에 갔다 와서 승진하는 거죠. 그러면 어찌됐든 그쪽에 인맥 형성되면은. 근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가 봐. 왜 그러냐면 전에 그런 박성현 시장이 행정부 시장 되려고 한번 노력할 때 보니까 행안부에서도 TO가 있어서 안 받는 거예요. 박 시장. 그런 어려운 게 아니. 시장은 서울을 안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방지 중앙지로 나눠져 가지고 그쪽으로 가서 국장 자리를 하고 이렇게 오려고 그랬더니 안 된다. 우리 TO가 아니다. 권 시장은 하도 들락날락 해갖고 서울을 잘 알아요. 그게 중앙지구로 이렇게 돼 있고. 근데 박 시장은 한 번도 안 갔다 오니까는 서울에서도 안 받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리고 그런 거 말고 또 다른 문제가 있나요? 예를 들면 아니면 이제 얘기해 보세요. 아까 이제 그거와 이제 부가시하자면 일단 지방에서 빨리 승진하는 사람을 중앙에서 또 더군다나 그렇지. 이게 말도 안 듣고 실력 없는 사람을 계급만 높이 올라가 있고 그럼 그걸 받으려고 활성화 시키려면 고시 본 사람들 그래서 이 5급에서 왔다 갔다 그럼 갔다 왔던 사람이 다시 이제 4급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은 중앙부처의 직원들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문제는 대전시가 자체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노력을 그러니까 이제 이 지역 할당제가 있는데 지역 할당제 고시를 우리가 거부하고 안 받으면 됩니다. 여기에서 가장 지금 이번에 좀 마음이 아픈 거는 그 충남 지방고시 출신이었던 분이 행안부로 갔다가 행안부로 갔던 분이 충남으로 안 가시고 대전으로 왔습니다. 그럼 한 자리가 또 그런 분도 그래서 한 자리가 더 추가가 되지. 근데 이게 더 문제가 생긴 것은 옛날에는 이 고시 출신 분들이
이렇게 이제 지방에 교수님들로 가시기도 하고 지방대학에서 잘 빠져나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좀 순환이 됐는데 지금은 그것까지도 이제 막혀 있기 때문에 여기 완전히 그냥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끝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있는 거야 이제. 그렇죠. 맞아. 그런데 이게 이제 들어보니까 문제는 있네. 이게 문제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시 출신들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밑에 비고시 출신들이 승진 자리가 없으니까 없어져. 같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시 전체 공무원 조직이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전체 공무원이 아까 고시가 40몇 명이라는데 전체는 몇 명이에요? 우리 시청 직원만 했을 때 한 일반직 공무원들이 2,100명 정도. 2,100명 대 총 2,100명. 2,100명 대 40. 예. 근데 40인데 상위 직급자가 19명밖에 없다. 40이 2,100을 딱 누르고 있는 거야. 예, 이렇게 딱 누르고 있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게 문을 딱 막고 있는 거죠. 야, 그건 또 그러네. 이것도 조금 이렇게 좀 숨통을 튀어야 될 것 같으네. 그래야 이 조직 관리가 되고 조직의 활성화도 되고 생산성도 높이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죠. 마지막으로 한번 그럼 뭐 어떤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대안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줘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 정부 수립 초기에는 고시제도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때는 그러나 뭐 지금처럼 우리나라 행정의 그 완성도가 역사가 길어가지고 세계적인 행정 수준인데 꼭 고시제도가 필요하냐? 사법 고시제도 폐지한 것처럼 당연히 폐지를 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급부터 시작하지 말고 직급을 낮추자. 직급을 낮추자. 7급부터 시작하자. 그러면 단계가 있으니까 이것도 재밌는 아이디어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부처와의 이제 교류도 의무화하고 그리고 또 세 가지네. 본인들이 나갈 자리 이렇게 찾는 것도 이제 본인들이 좀 해야 되는 그런 거가 좀 필요하다라는 요거는 이제 하나의 이제 대안이고 이것에 대해서 파생되는 문제점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체 조직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약화된다, 조직이 약화된다. 그렇다 그러면 중앙부처하고의 연결고리도 또 끊어진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대전시 발전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전체적인 조직이 약화됐으니 당연히 대전 발전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이고 또 한 가지는 시장 말이 이게 우리 조직 체계가 안 쓴다. 영이 안 써요. 영이 안 쓴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대전 발전에도 문제가 생기지. 그런 사람들이 행정 서비스 질은 높아지겠습니까? 무슨 시민을 진짜 우리 공복이라고 생각하고 모시겠느냐 이거지.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시급하게 이 대책 마련을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 대전 발전과 시민의 행정 서비스 질이 떨어질 이 문제는 이제 잘 들었고요. 이 문제는 대전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중앙 정부가 이 문제를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아까 고시제도의 전반적인 문제, 뭐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직급을 낮춘다든가 인원수를 줄인다든가 아니면 중앙 정부와의 상호 교류를 한다든가 퇴직을 위해서 또 전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 같은 게 굉장히 재밌네요. 그래서 대전시에 직결된 문제지만은 사실은 다른 광역자치단체도 이게 같은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돼요. 광역자치단체에서 다 모두가 같은 문제지. 공감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하여튼간에 고시를 뽑아서 내려주는 거는 중앙에서 내려주지만 안 받을 권리는 우리 또 지방 기관에서 조절을 해서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딴 데에 있는 사람들까지 찾아서 데리고 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건 또 좀 안 받으면은 또 나중에 안 되지. 예산이나 간에 교류도 약하고 하니까는 중요한 거는 지금은 여기서는 빠다제로 해서 교류를 해야지. 4명 받고 4명을 무조건 올려보내야 돼. 주거나 하나. 그래서 교류하면은 여기 4명 올라가신 분이 많이 배우고 오셔서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 일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자는 거지 뭐. 오늘 아주 재미있는 그런 지적을 했는데요. 이것은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들이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